일단 조희대 대법원장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청문회 불출석 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이 많던데 예. 불출석 사유서를 제가 많이 들어봤는데 예. 불출석 이유서 이거 제출했다. 예. 이거 좀 풀어주세요.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일단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것 같고요. 아 의견서. 예. 근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은 부득이한 사유 또는 정당한 이유 이게 있을 경우에만 불출석이 가능하고요. 그럴 때는 그런 부득이한 사유 또는 정당한 이유를 사유서 형태로 네. 제출하도록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출석 사유서라고 하는 것은 네. 말씀하신 그런 부득이한 불가피한 사유만이 있을 때 허용되는데 예. 그런 사유가 없는 거죠. 아.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기 나름대로의 법조문 몇 개 끌어와 가지고 네. 의견서를 낸 거예요. 의견서를 냈다. 네, 나는 청문회 진행함에 있어서 출석 여부와 관련해서 내 의견은 이렇다라고 네. 하는 예. 의견을 낸 거죠. 아하. 근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법에 규정된 불출석할 만한 부득이한 사유 내지는 정당한 사유라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냥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내 의견을 이제 냈다. 예. 그래서 법에 규정된 사유를 분명하게 명시하라고 하는 것조차도 그냥 쉽게 무시해버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장 그 법 준수의 최고 그 기관에서 법을 이렇게 하찮게 알아요. 다른 측면에서 보면 국회에서 출석을 요청했고 네. 아까 말씀드린 매우 불가피한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출석하는 게 법적 의무입니다. 국회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 기관이고요. 어떻게 보면 국민이 좀 따져 물을 게 있으니까 나와라라고 하는 국민의 그렇죠. 명령입니다. 국민의 명령인데. 두 번째는 법을 무시하는 것 이외에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보고요. 네. 심지어 불출석 의견서의 내용이 지난 5월 달에 동일한 내용 복붙 너무 성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오만방자하다라고 평가해도 할 말이 없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내용 자체가 좀 전혀 동의가 안 되는 내용입니다. 네. 예, 뭐 헌법, 국회법, 예. 증감법 등등에 따르면은 출석해서 답변할 만한 사항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의견을 냈거든요. 네. 그런데 청문회에서 청문위원들이 뭘 물어볼 줄 알고 미리 예단해서 아, 나 그런 거 물어볼 거지? 그거는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물어보면 안 되는 거야. 난 안 나갈게. 세상에 이런 그 청문 요청을 받은 당사자가 네. 이렇게 하는 게 대한민국에 누가 있습니까? 자신은 대법원장이라고 무슨 특별한 지위인가요? 미래를 내다보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따져 묻고자 하는 내용 중에 한덕수 등과의 그런 부적절한 만남 또는 그거 이외에 과연 이 판결 절차와 그렇죠. 관련된 전후에 네. 여러 가지 어떤 부적절한 소통 과정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거 이외에도 판결 절차나 내용에 대해서 따져 묻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 위반된다라고 하지만 언제 우리가 그것만 한정해서 또는 그것도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네. 그것은 다 나와서 답변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기 때문에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라고 답변하면 되고요. 또 그거 이외에 아까 그런 부적절한 소통 관계 네. 만났던 뭐 인편을 통해서 소통했던 전화로 예. 소통했던 문자로 소통했던 이런 부적절한 소통 과정이 있었는지 여부는 판결 절차와 내용하고 무관하거든요. 그렇죠. 답변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뭘 오히려. 물어볼지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인데 미리 예단해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 네. 아, 이건 그 청문 요청 받은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렇네. 그러니까 그동안 국회 청문회가 그렇게 많이 진행이 됐는데 네. 이런 식의 의견서를 내고 안 나오는 예. 사람 보기 드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도 이제 두 번씩이나 안 나오는 건데 예. 내용을 똑같이 해가지고. 누구보다도 법을 준수해야 될 그 네. 당사자들이 만약에 이렇게 되면요. 나중에 청문회 어떤 청문 출석 요청 요구받은 사람들이 이런 거 물어볼 거죠? 그거는 뭐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다 불출석 의견서 내버리고 불출석하면 그렇네. 국회, 국민이 다 무시되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그래서 예. 후속 절차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진행해야 됩니까? 뭘로 해야 됩니까? 법 절차 그대로 하면 되거든요. 법 절차 그대로. 증언 감정법에 따르면 네. 동행 명령장이라는 것을 어. 발부할 수 있습니다. 동행 명령장. 예, 집행하는 거예요. 네. 국회에서 동행 명령장 들고 예. 가서 대법원장 네. 나오세요 해가지고 전달하고 음흠. 그럼에도 안 나오면 고발하고요. 네. 예, 이런 조치들을
저는 충분히 간과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국감 진행하고 이럴 때 동행명령장 발부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봤습니다. 그럼요. 그 상임위원장이 나 국회 직원들 불러가지고 예. 동행명령장 딱 주고 그걸 예. 받고 출발하거든요, 막. 예. 그대로 해야 된다. 저는 절차대로. 법 앞에 누구나 예외가 없고요. 오히려 지금 청문 그 회 출석 요청을 한 거는 네.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왔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죠. 이런 문제들을 자초한 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석이 무산되고 네. 청문회 만약에 이제 그날 불출석하게 되면 사실상 이제 추석 지나서 국감으로 돌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저는 국정감사에 보통요 사법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할 때 네. 대법원장이 출석하거든요. 출석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 국회가 어떻게 양해를 해줬냐면 네. 출석하면 인사말만 하고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은 법원 행정처장에게 위임하겠습니다 하면 네. 대법원장은 그냥 퇴장하게 해왔습니다. 아하. 국회가 사법부의 수장이라는 측면에서 좀 그냥 양해를 해준 거예요. 그랬죠. 그걸 근데- 이렇게 존중해주고. 예. 근데 이번에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양해해주면 안 될 것 같아요. 꼭 나와야 네. 된다. 일단 나오는 건 기본이고요. 네. 나왔어요, 계속. 네. 나오는 건 기본이고 나와서 인사말만 하고 빠지는 게 아니고 인사말 하고 법원 행정처장에게 위임하고 저 이제 빠지겠습니다 하면 어디 빠지세요? 아, 앉으세요. 국감에서 저는 그 조치는 너무나 국정감사로서 당연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그동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국민들이 엄청나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이 지점에 대해서는 네. 하나에서 열까지 분명하게 따져 물어야 된다. 아, 그리고 사법부의 수장도 할 얘기 있으면 그 자리에서 하면 되거든요. 국민들 앞에서. 그렇죠. 근데 이번에 네. 보면은 이번에 한덕수 나 안 만났다 그 얘기를 하면서 예. 기자회견이나 아니면 네. 기자들한테 입장을 밝힐 것처럼 했더니 예. 입장문만 내고 가버렸잖아요. 그냥 가버렸잖아요. 이러고 갔어요. 예. 참나 그거 보면서 국민들이 뭔가 사법부 특히 대법원장은 국민과 정말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 예. 아니면 다른 계층 예. 다른 지위에 있는 사람이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허탈해했거든요. 저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요. 예. 대법원장뿐만이 아니고 대법관 등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월적 존재라고 네. 하는 인식이 뿌리 깊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네. 심지어 그때 당시에 사법부 내부에서 어떤 부장판사인가요? 내부에서 코트넷에다가 내부 게시판에 만난 거 말고 일체 어떤 소통이 없었는지 등등 이거를 명확하게 좀 밝혔으면 좋겠다. 네. 언급한 내용은 일부인 것 같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어요. 그렇죠. 그 사법부 의심스럽죠. 내부에서도 약간의 의문점이 남아 있고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명확하게 좀 클리어를 시켜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네. 요구 사항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아하. 네. 그 지금 보면은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지금 국민의힘은 이게 뭐 상권 분립 사망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강하게 또 비판하고 있던데 보니까 대법원장이 청문회 출석한 전례도 있고 있어요. 김병로 대법원장이 국회 출석에 답변한 적이 예. 있고 예. 이게 있는데 이게 왜 그럼 상권 분립 사망이냐? 그러면 그 당시에 김병로 대법원장의 출석은 뭐라고 할 것이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렇죠. 누가 보더라도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을 있는. 헌법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그걸 비판한다. 이것도 아닌 것 같고. 맞습니다. 예. 국회법에 보면은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질의할 수 있습니다. 불러서. 그리고 김병로 대법원장은 네. 과거에 오히려 사법부의 목소리 요구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국회에 설명 설득하기 위해서 오히려 먼저 나왔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국정감사라고 한다면 네. 그 국정감사에는 계속 나왔어요. 실제로 나와야 된다. 나왔는데 다만 네. 양해 하에서 인사말만 하고 퇴장하게 해줬는데 그러니까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국회에 출석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하는 것은 법령이나 현실에 비추어 보면 맞지 않는 얘기고요. 네. 예. 그걸 뭐 이 정쟁화하려는 그런 시도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것 같고 네. 지금 보면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관한 청원도 96,572명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5만 명이 넘어서 상임위에서 판단을 하고 들여다보게 될 텐데 이 청원 국민들의 목소리 국민들은 조희대 대법원장 이상하다. 이거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이 다 처리한다 이런 발언에 일단 제보까지 지금 들려왔기 때문에 예. 이게 어떻게 된 거고 절차적으로 이상했기 때문에 예. 이걸 따져 물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탄핵까지 말씀하세요 국민들께서는 이게 예. 국민들의 민심입니다. 예. 그래서 국회에서도 좀 또 강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질책도 하고 하겠지만은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 그 자리에 계속 앉혀놓고 있는 게 말이 되느냐 네.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리고 네. 싶은데 과거의 대법원장 중에 2명이 중도 사퇴한 선례가 있다. 선례가 있다. 중도 사퇴 선례가 네. 있다. 네. 그 특히 예. 사법부 내부에서 소위 말하는 사법 민주화의 차원에서 목소리들이 올라오고 또 김영삼 정부였어요. 김영삼 정부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네. 종합돼서 중도 사퇴한 대법원장이 있고요. 2명이나 있습니다. 사법 역사에서 우리나라. 네. 그래서 사퇴를 요구하거나 사퇴하는 것 자체가 상권분리에 반한다 이런 거는 말이 안 되고 뭐 비근한 예로 국민의힘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 얼마나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냈습니까? 열심히 했죠. 네, 그 그때는 뭐 주장을. 그러면은 상권분립을 스스로 유연적인 아하. 행동을 했다라고 자백하는 것인지 묻고 싶고요. 네. 두 번째, 그 전원합의체 판결 절차는요 단순하게 부적절 수준은 넘어서 저는 불법 무효 판결이라고 주장하거든요. 불법 무효 판결이다. 왜냐하면 제가 강하게 그 의혹을 제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애초에 대법원에 올라오자마자 사건이 올라오자마자 배당 전에 모든 대법관들이 이 사건에 관여한 거 아니냐. 기록을 검토하고 심리하고 네. 심증을 형성하고 또 의견 교환하고 했던 거 아니냐라고 강한 의혹을 제기했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네. 사건 초기부터 검토했다 자인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법원조직법에 따르면은 심판권이라는 게 그 규정돼 있는데요. 네. 심판권은 원래 법원에 귀속돼 있습니다. 법원 자체에. 그런데 이 법원에 귀속된 심판권을 구체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누가 행사하느냐? 사건을 부여받은 법관들이 행사하게 돼 있습니다. 네. 다르게 얘기하면 사건을 본격적으로 부여받기 전에 는? 그 법관들은 심판권 구체적인 심판권 행사의 주체가 아닙니다. 그렇네요. 그런데 사건 부여는 대법원에 사건이 올라온 건 3월 말인데 예. 사건 부여는 4월 말에 가서 하거든요. 아. 그리고 사건이 소부 및 전원합의체에 배당되고 나서 이틀 만에 네. 결론을 내버려요. 사실상 그렇죠. 2차 합의기일에서. 그러니까 저는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인정한 것처럼 대법원에 사건이 올라와서 약 한 달 가까이는 서면 공방을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사건이 구체적인 대법관들한테 부여가 안 되는 시기예요. 그때부터 기록을 보고 검토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네요. 그럼 저는 심판권을 구체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주체들이 네. 사건에 관여했다. 이거 문제네요. 심각한 저는 문제네요. 이런 예. 차원에서 보자면 이것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사건 처리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일관되게 불법 무효 판결을 주장합니다. 네. 불법 무효 판결이다. 예. 예. 조희대 대법원장 내일 청문회에 나오지 않겠다라고 해서 동행명령장 발부까지 필요하고 또 이 불법 무효 판결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 네.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위헌 위법이죠. 위헌 그게 바로 위법. 사실로 법리적 확인되면은 탄핵 사유입니다. 탄핵 사유, 예, 탄핵에 대한 청원이 계속해서 이제 올라오고 국민들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탄핵 사유로 볼 수 있는 사안까지 있을 수 있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끝까지 버티기를 좀 하려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탄핵 사유까지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알겠습니다.